안녕하십니까. 오토캐드 메케니컬에 대해서 교육드릴 SCK 송지혁 매니저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아젠다 먼저 보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6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강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메케니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고요. 2강 같은 경우에는 메케니컬 객체를 작성을 해보고 3강에서는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컨텐츠를 삽입하는 작업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작성된 도면에다가 치수와 주석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5강에서는 BOM을 작성해 부품 리스트나 여러가지 리스트를 출력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마지막 6강에서는 설계를 가속할 수 있는 선형 해석 기능이나 자동 설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오토캐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케니컬 옵션인 AM 옵션을 사용을 해서 옵션을 설정을 해볼 것이고요. 그렇게 설정한 옵션을 바탕으로 메케니컬 템플릿을 만드는 것까지 1강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토캐드 메케니컬 화면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메케니컬을 초기에 실행하게 되면은 화면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 오토캐드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반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버전명으로 표시가 되지만 오토캐드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메케니컬 버전명으로 표시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단 시작 화면에서는 오토캐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신규 도면을 생성을 해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오토캐드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와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해서 신규 도면을 생성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열기를 선택을 해서 기존 도면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규 도면 파일이 생성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인 메뉴 탭 구성은 오토캐드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토캐드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기계제조 산업 분야에서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이미 마이그레이션이 대부분 완료된 툴셋이기 때문에 기존의 범용 설계 툴셋인 오토캐드와는 다르게 기계제조 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 오토캐드와는 달리 여러가지 명령들이 추가적으로 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케니컬 스케치 부분을 다룰 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구성 부분이나 상세 정보 부분도 오토캐드와는 다른 부분 중 하나고요. 여기서 특이한 게 오토캐드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AM 전용 명령어가 있습니다. AM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메케니컬의 약자인데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홈 탭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 탭이 있고 상세 정보 탭이 있고 이제 주석 탭도 일반 오토캐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삽입 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오토캐드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 주석 탭부터 오토캐드랑 좀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 오토캐드와는 달리 이제 이런 치수 명령이나 기호 명령, 품봉 기호, BOM, 시트 이런 명령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캐드 메케니컬은 기계제조 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셋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가지 치수 기입 형태를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제도 통칙을 보게 되면은 해당 영역에는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을 해야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따라서 여러가지 치수 기입 형태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도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기호를 삽입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표면 거칠기 기호와 그리고 용접이 필요하다면 용접 기호, 그리고 이 GD&T 저희가 흔히 형상공차라고도 하죠. 형상공차 같은 기호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기호 탭으로 별도로 뽑혀져 있어서 이제 해당 탭에서 여러가지 기호들을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품봉 기호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후에 알아볼 BOM 기능도 이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당 부분이 오토캐드 메케니컬의 가장 큰 특장점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오토캐드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이제 각 세계 국가별 표준 부품들을 쉽게 이제 라이브러리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오토캐드를 사용을 할 때 라이브러리 DWG 파일을 별도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했는데,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다 보니 오토캐드에 비해서 훨씬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다뤄볼 때 그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뷰나 관리, 출력, 애드인, 공동작업, 익스프레스 툴, 주요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오토캐드와 거의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M 옵션이라는 제가 학습 목표에서 한번 봤었죠. AM 옵션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AM 옵션이라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 가지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선 주석 탭으로 갔을 때 이제 이 메뉴 탭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치수라는 탭이 있고 그 옆에 이 우측 하단에 조그마한 화살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수를 보면은 이 화살표 아이콘이 있고, 다시 홈 탭으로 갔을 때 그리기 쪽을 보시면은 화살표 아이콘이 없습니다. 화살표 아이콘이 있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선택을 했을 때 이 치수 설정할 수 있는 설정 탭이 별도로 표시되겠습니다. 치수 같은 경우에는 치수 설정 탭이 표시되고, 기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호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 탭이 표시됩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오토캐드 옵션에서 AM 옵션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단 표준을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기호나 아니면은 기타 제도 통칙에 맞는 여러 가지 형상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경우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옵션 창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창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로 OP를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우스 우클릭하신 뒤에 제일 하단에 있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우선 오토캐드, 일반 오토캐드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부터 이 프로파일 탭까지는 일반 오토캐드와 동일한 탭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잠깐 봤었던 이 AM이라고 붙어 있는 옵션부터는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오토캐드 메케니컬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계제조 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정이 완료된 툴셋이지만, 이제 각 회사별 규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각 회사별 규격에 맞는 설정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이그레이션의 자유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정밀한 도면을 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탭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와 동일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작업 파일 이런 경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도면 파일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색상이나 아니면 폰트,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대한 경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리습이란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리습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C 언어로 이제 오토캐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한 후에 캐드에는 없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제 리습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별도로 로드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신뢰할 수 있는 위치 쪽에 해당 폴더를 추가를 시켜 주어야 조금 더 신뢰성 높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탭에서는 이제 이 정도만 알아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UI에 대한 요소들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색상 쪽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한 색상들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경에 대한 색상을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이 그리드 선의 경우에도 색상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에서는 이제 UI의 색상을 조절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화면의 오토캐드 메커니컬 UI에 대해서 이 색상도 변경을 해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어두운 색상이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밝음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메뉴 탭이 흰색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옵션으로 가서 어두움으로 변경한 후에 나머지 옵션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객체들을 작성을 할 때 이 객체들이 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호밋 원 부드럽게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픽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원 같은 형상이 작성되었을 때 이제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 원이 동그란 원이 아니라 살짝 각진 형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게 원 형상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면은 그래픽 낭비가 조금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깨진 듯이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표시 해상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형상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완만한 곡선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도면의 용량이 크거나 객체가 많은 경우에 해당 해상도를 높여서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도면 성능이 저하되거나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값들을 유용하게 잘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열기 및 저장 탭으로 가겠습니다. 열기 및 저장에서는 우선 파일의 저장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토캐드 메커니컬 버전명 DWG 파일로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위 버전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캐드 메커니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툴셋과 마찬가지로 상위 버전에서 작성한 도면 파일을 하위 버전에서는 오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 버전을 낮춰서 이제 상위 버전에서 작성한 도면이더라도 하위 버전에서 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파일 안전 예방 조치라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 저장을 몇 분 간격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뭐 5분이나 2분, 1분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간격을 이제 줄이면 줄일수록 저장하는 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작업 중에 약간의 렉이 걸릴 수 있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롯 및 게시 탭인데 플롯 및 게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옵션 탭에서 설정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플롯 탭에서 출력하기 직전에 설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 출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함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그래픽 성능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 성능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그래픽 성능이라는 탭이 표시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하드웨어 가속을 껐다가 켤 수 있는데요. 이 하드웨어 가속을 켜게 되면은 이 그래픽 카드, 외전 그래픽 카드겠죠. 외전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함께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오토캐드가 조금 느려진다 할 때 이 하드웨어 가속을 켜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이제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지금은 외장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경우지만 이 CPU에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드웨어 가속을 켜게 되면은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장 그래픽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만 하드웨어 가속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툴셋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옵션 쪽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곳에서는 저희가 숨긴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팝업 창들이 많이 뜨는 편인데요. 팝업 창들이 뜰 때 하단에 항상 이제 문구가 표시됩니다. 이 팝업 창을 다시는 표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해당 팝업창은 다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해당 팝업창을 다시 표시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숨긴 메시지 설정 쪽에서 이제 숨겨져 있는 팝업 창들을 확인을 하고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삽입되는 축척들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원본에 비해서 어떤 축척으로 입력을 할 건지 삽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한 이 색상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냅에 대한 표식기에 대한 이 색상을 변경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해당 색상으로 되어 있고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준창의 크기와 오토 스냅 표식기의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3D 모델링과 선택 그리고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용되지 않는 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립과 확인란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점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올가미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올가미를 클릭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클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 올가미를 이 클릭한 상태에서 그냥 이제 끌어주면 되는데 클릭하고 이제 마우스에서 손가락을 뗀 후에 이제 드래그를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클릭한 상태로 끌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기본 설정대로 갈 것인가도 이곳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토캐드 일반 옵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다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AM 옵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AM 표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 표준에서는 우선 어떤 표준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ISO 규격 표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ANSI나 DIN, GIS 같은 다른 나라 규격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치 및 피트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미터 형식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도 통식에 나와 있는 축척과 배척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대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표준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표준 요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툴셋을 마이그레이션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일단 뭐 이런 치수, 구멍 도표, 구멍 시트, 주석 뷰, 단면 뷰, 상세도, 중심선, 스레드선, 지시선 이런 이제 설정들이 있다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설정을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이 설정 탭이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마이그레이션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치수 쪽의 화살표를 선택했을 때도 이 치수 설정 탭이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이 메뉴 탭에서도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고 이 AM 표준 탭에서도 일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구조 탭이 있고 이 도면 탭이 있고 컨텐츠 탭이 있고 샤프트 탭이 있고 이 계산 탭이 있고 이 기본 설정 탭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툴셋을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옵션 탭을 닫고요. 그 다음으로 툴셋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도면층 마이그레이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층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메커니컬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정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도면층 관리자를 보시면은 일반 오토캐드와는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도면층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컬 전용 도면층 관리자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시성이 숨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는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AM 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M0 같은 경우에는 흰색의 이제 직선 그리고 이제 선과 중치가 0.5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점은 여기 연관된 객체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레이어로 도면을 작성을 했을 때 어떤 객체와 연관이 되는지 이곳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AM3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선 그리고 좁은 은선 쪽으로 연관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M10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단면선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객체를 작성을 할 때 이 레이어가 자동으로 달라붙게 돼서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레이어들을 사용할 때 나는 윤곽선을 이 흰 색깔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파란 색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자유롭게 사용을 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초록 색깔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은선 같은 경우에도 선홍색이 아닌 예를 들어서 노란색 이런 색깔로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중심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은 하늘 색깔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붉은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빨간 색깔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사용자 도면에 맞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줄 수 있고요. 확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다른 설정들과 함께 템플릿으로 내보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설정들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석 탭에서 치수에 대한 옵션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설정을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아까 저희가 계속 봤던 치수 설정 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토캐드랑은 좀 다른 점이 보일 거예요.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수 설정 탭이 아닌 보통 이렇게 딤 스타일을 입력을 해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정되는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정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화면과 같은 치수 설정 탭이 표시되는데요. 여기서도 이 편집을 선택을 해서 수정을 선택하게 되면은 저희가 흔히 봤던 이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치수 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변경을 해주실 수 있고요. 지금 선 같은 경우에는 다 바일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바일 레이어로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오토캐드 메케니컬 레이어 관리자 도면층 관리자에서 이제 설정한 내용을 그대로 달라붙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일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못따기, 반지름, 그리고 지름 치수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따기 치수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곳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치수가 아니라 이렇게 각도 그리고 치수로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값을 넣어서 치수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것인지 이곳에서 자유롭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사용하시는 통칙에 맞춰서 편리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력 형태를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맞춤이나 그 끼워 맞춤 공차 치수나 아니면은 일반 치수 공차에 대한 설정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치수 기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항목이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호 같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치수와 같이 치수 탭이 아니라 이렇게 옵션 탭, 저희가 아까 봤던 AM 표준 옵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기호 쪽에 포함되는 이 표면 텍스처나 용접, 형상 공차, 그리고 데이텀을 선택을 해서 이곳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성화된 이제 해당 표면 텍스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상세 설정 탭으로 갈 수 있고요. 이곳에서 자유롭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접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이 이 표면 텍스처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입력 형태가 살짝 단조롭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기호 상단에다 W, X, Y, Z 값을 넣어서 표면 거칠기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위쪽에다가 문자를 입력할 수 없는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표면 텍스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표준을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 텍스처 위에 저희가 보통 이제 XYZ 값을 넣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설정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잘 아는 표면 거칠기 기호를 입력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에 대한 설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BOM, 품번기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 탭을 선택을 했을 때 모두 같은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르고요. 이 BOM이랑 품번기호는 같은 설정 탭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3D 툴셋처럼 아이폰 프랙티스라는 것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BOM 값에 대한 데이터들을 도면상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5강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떤 부분을 설정할 수 있냐면 이 도면 시트에 대한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도각이란 것을 이제 이 모형 탭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 위에다가 도면을 그려주어야 됩니다. 이 도각을 입력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 이제 이 모형 탭 같은 경우에는 무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형상을 정상적으로 작성을 하고 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형식에 맞춘 도각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각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는 탭입니다. 이 도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템플릿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입력을 했을 때 이 메케니컬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이제 규격에 맞춘 이 도각 파일과 이 제목 블록이 함께 입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모두 이런 규격을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규격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각 파일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샘플 도각 파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도각 파일을 오토캐드 메케니컬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기 위해선 우선 이제 신규 도면 파일을 2개를 추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경계와 이 타이틀 블록을 각각 나눠서 저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을 해왔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각각의 파일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DWG 이 도각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0,0 지점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타이틀 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 0,0 지점에 우선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도각 파일을 보셨을 때 이 타이틀 블록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이 좌측 하단이 아니라 우측 하단 부분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해당 타이틀 블록의 원점도 우측 하단을 0,0 지점에 오도록 설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타이틀 블록 같은 경우에는 블록 처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속성 블록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급 속성 편집기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시트 쪽으로 들어갈 때는 블럭이 해제된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블럭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얘가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 하면은 이제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속성 정의 블럭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파일은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이제 해당 파일을 어떤 위치에 지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각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뒤에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C 드라이브에서 이 유저 파일로 가주시면 됩니다. 유저 파일에서 이 공용 폴더로 가주셔야 되고요. 공용 폴더에서 공용 문서, 그러면은 오토데스크 파일이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오토캐드 메케니컬 버전명으로 가주시고요. 가시면은 ACAD M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GN 쪽으로 가주시고요. 다음에 이곳에서 이 DWG 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DWG 쪽에서 포맷 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도각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규격에 맞는 도각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마이그레이션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의 이름을 SCK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3 용지이기 때문에 SCK A3로 저장을 일단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타이틀 블록을 한번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틀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이제 유저, 공용 문서,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메케니컬 버전명, ACAD M, GN, DWG 이제 포맷으로 가서 이 도각을 저장을 해줬었는데요. 이제 타이틀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맷 아래쪽에 타이틀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안시 타이틀 블록이나 이제 ISO 타이틀 블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SCK 타이틀 블록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에 저희가 템플릿을 설정하고 있던 탭으로 돌아와서요. 이 제목 경계 쪽에서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이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을 하도록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 시트 쪽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ISO 제목 블록과 그리고 A3 기본 용지 형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측에 있는 이 점점점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추가했었던 이 SCK A3 도각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 SCK 타이틀 블록을 열어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제목 경계를 입력을 해보았을 때 저희가 아까 설정한 대로 SCK A3 도각과 이 SCK 타이틀 블록 제목 블록이 여기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설정한 내용과 원점에 맞게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요. 이 제목 블록의 내용을 저희가 속성 블록으로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내용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설정은 이 컨텐츠 쪽인데, 컨텐츠 쪽 설정은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아까 이 컨텐츠 탭 쪽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텐츠를 입력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렇게 이 컨텐츠도 설정이 가능하구나 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샤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도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샤프트 생성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샤프트를 작성을 해볼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선택을 해주고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설정 내용들을 마이그레이션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도면층에 대한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주석 쪽에서 이 치수 쪽 설정과 이 기호에 대한 설정, 그리고 이 시트에 대한 설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해당 설정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템플릿 파일로 익스포트를 시켜야 하는데요. 이 템플릿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쪽에서 이 도면 템플릿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은 이 파일 유형을 이 오토캐드 메카니컬 도면 템플릿 .dwt로 변경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장 위치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템플릿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경로를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위치가 지정되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SCK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템플릿 파일이 설정 완료되었고요. 이 시작 탭 쪽에서 이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할 때 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이 다른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저희가 방금 전 이제 만들었던 이 SCK 템플릿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선택을 하면은 저희가 아까 설정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목 경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렇게 제목 경계를 가져온 상태에서 템플릿 파일을 저장을 해서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신규로 제목 경계를 넣으려고 할 때도 아까 설정했던 저희가 SCK A3 용지 형식과 이 SCK 타이틀 블록 제목 블록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저희가 아까 설정을 했었던 이 도면층이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치수 설정 그리고 기호 설정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2강에서 제가 메커니컬 객체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